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4% 그리고 코스닥은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22년 이렇게 급락할 때 이후로 다시 고점을 갱신해서 3천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수급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 몰려 가지고 있고 또 수급 주체 또한 외국인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의약품, 기계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은 순매수가 좀 많았고 기관들은 순매도가 많은 가운데 일부 몇 개 종목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연준 위원들 발언들도 있고 또 경제지표 발표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장에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이슈를 찾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한 주입니다. 따라서 각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은 이렇게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 보면은 일단 이 종목은 딱 보자마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미 세력들이 수급을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세력들이 물량을 갖다가 떠넘기려고 할 때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절대로 세력들이 매집해 가는 그런 종목들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세력들이 매집해 가는 가운데 좋은 뉴스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세력들이 돈이 딸릴 때 같이 가자는 의사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저렇게 많이 오른 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아직은 접근하기는 좀 이르고요. 대형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한번 찍고 다이아몬드 이때 한번 찍었지요. 찍고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들 오늘도 순매수했다 아닙니까? 조금 오르긴 합니다만은 뭔가 기준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브레이크가 한번 딱 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관심 종목으로 한번 염두는 해도 돼. 브레이크 걸리는 시점을 찾아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셀터리온도 아직은 좀 어중간합니다. 한세실업도 큰일 나죠. 어중간합니다. 그리고 휠라홀딩스도 어중간한 그런 지점이죠. 뭐 오늘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은 이렇고 자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한전산업에서 이 종목이 좀 올랐어요.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올랐고요. 이쪽으로 테마가 좀 있는데 뭐 그렇게 다른 종목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승 평범 있는 종목 중에서 녹십자 있는데 이거는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 붙습니다. 빨간색이 많고 상승 여력이 있죠. 예전에 이때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브레이크라 보고 이제 좀 기다리면 되겠죠.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등록을 하고서 언제 총을 쏠까 요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이 종목을 총 쏠지 말지 결정을 하기 전에 이 녹십자 현금 흐름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이 종목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의약품주 세력들이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 뭐 의약품주도 한번 가면 많이 갑니다. 조금씩 이렇게 넣을 때 담아두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받은 건데 그 시장의 뭐 주요 업종 아니면 뭐 시장 테마 뭐 시장 돈 흐름 있죠.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취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타임세이버로 보다가 보면은 지금 이 녹십자 있잖아요. 보다 보면
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총을 갖다가 이제 쏴야 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고점을 갱신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별로 없을 따름이지, 시장이 조금 떨어져서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많다고요. 그런데 총을 쏘다 보면 총을 갖다 계속 쐈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쐈단 말은 매수를 해서 담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러고 딱 담고 보니 이게 화장품 관련주다. 그러고 보니 시장에서 화장품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총을 막 쏘다 보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음식료 관련 업종들이 많다 이 말이죠. 시장에서 음식료 관련 테마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 예시로 든 겁니다만은 이렇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시장에 보면 여러 가지 테마들이 그때그때 많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미리 우리가 예단을 해서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거 누가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결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저도 또 수급 분석을 하면서 왜 그런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종적으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냥 총 쏠 지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총만 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봤을 때 모여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화장품 관련 테마들이 막 형성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만 쏘다 보면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해서 움직일 때, 지금 의약품 나왔다시피 또 그 이전에는 음식료도 나왔죠. 또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계속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이끌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비슷한 촉이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거는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수급 분석을 직접 한다 손 치면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어요. 지금 예전으로 치면은 한 2022년도로 치면 반도체 쪽으로 세력들이 이미 그쪽으로 매집을 해서 또 그쪽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요. 또 그 무렵에 운수 장비 쪽도 매수를만 했잖아요. 그럼 그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가는 거 다 판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 무렵에 타임세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총 쏘고 나서 보니까 반도체 관련 운송 장비, 자동차나 이런 쪽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찾으려고 예단도 하고 또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본 결과 내가 예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결정하는 거는 시장에서 큰돈 굴린 세력들이고, 나는 내가 정한 기준은 그냥 이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은 그냥 이래 딱 시기를 보고서 총 쏘는 거예요. 그냥 총을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여러 종목 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종목을 모아보니 그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더라. 대충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억지로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서서 항상 저격을 하듯이 그렇게 투자를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순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나눠고 전체 종목을 보고서 총 쏘고, 또 파란색이 많이 뜨면 대충 정리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주식 사이즈를 늘리는,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고 주식 자체를 보유하고 더 늘리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각자 이제 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전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매일 주식시장 종목을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국세청에서도 나중에 애들이 돈이 불어났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믿음이 안 되죠. 안 가죠. 그거는 부모가 자녀 계좌를 이용해서 차명으로 돈을 굴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면 애들을 못 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총을 쏠 때 정말로 신중하게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SOL 같은 경우는 그때 2014년도인가 그때쯤 거의 10년 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서 주가가 올랐다가 굉장히 떨어졌던 그때 주요 이슈가 부탁하면 이에라서 녹인 사태 이슈가 엄청 났었습니다.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싸니까 이때 매수를 한 거고, 이미 그때 투자금 대비 그때 용돈을 모아서 투자를 했고, 이건 뭐 정리로 세금을 내고 했는데, 배당받은 것만 해도 이미 투자금을 넘어선 그런 상태.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냥 저거는 공짜로 보유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현대차 뭐 시장이 급락할 때 여러 수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반등 요 무렵에 현대차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뭐 현대차가 지금 들고 있다, 그때 당시 100만원 간다 생각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현대차가 지금 창사일에 뭐 신고가를 다니니 안 다니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들고 있고 배당도 잘 주고 잘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 뭐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두 개 있었는데, 한진해운이 훨씬 더 컸죠. 근데 묻혀다 보니까 한진해운이 죽어버리고 현대상선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현대상선을 우리들이 뭐 용돈 모아가지고 또 샀죠. 근데 현대상선 배당을 또 엄청 많이 줬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매수한 것들, 현대차 이런 것들 매수한 것들 또 배당을 많이 주니까 최근에는 음식료 업종에 이제 투자를 했다. 총을 갖다가 신중하게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오전 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플 스마트폰이 나와서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음식료가 그동안 우리나라 민족이 먹는 5천만 명, 뭐 해봤자 5천만 명 안에 있던 건데, 이게 전 세계가 우리 한류에 관심도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문화가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만 수출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게 뭐 좋아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1980년대 뭐 요때는 전 세계가 다 일본 음식,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때 일본 기업들이 잘 나갔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문화 산업을 잘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잘 벌고 한국이 성장을 하니까, 경제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쪽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경제 따로 뭐 문화 따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경제가 먼저다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력이 자꾸 커지면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에 관심 많고, 또 우리나라 가수가 정말로 월드 투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음식 5천만 명이 이래 하던 게 아니라 80억 명, 전 세계 80억 명이 우리나라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면 현지 조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현지 조달. 뭐 그 나라도 돼지고기 있을 거고, 이런 건 우리 삼겹살하고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한국 거 먹어보려면 한국에 와야 되겠지만, 그럼 라면 같은 경우는 수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먹는 좀 독특한 음료수도 있을 것이고, 마실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술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자꾸 사람들이 먹는 모습도 자주 나오고 하다 보니 저것도 먹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수들 같은 경우도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면서 한국 음식 자주 먹으니까 나도 팬으로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 음식도 자꾸 세계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AI만 성장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음식들도 이 음식료 업종, 이것도 내수주로만 볼 게 아니라 AI와 같은 성장 산업으로 보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 중에서 총을 한 방만 쏘아잖아. 말 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돈이 한정돼 있고, 그 배당금을 모아뒀다가 이 음식료 중에서 한 종목을 딱 사서 또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각자 이제 상황이, 전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 애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총을 쏴야 되는 거고, 저는 순환 매매를 통해서 주식 사이즈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불리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시장의 주도 종목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총을 쏘다 보면 어떨 땐 총이 많이 쏘아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는 그 시장이 좀 하락해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을 때입니다. 어떨 때는 총을 쏘고 싶어도 총을 쏠 종목은 없고 자꾸 팔아야 될 종목만 생깁니다. 그때는 또 자연스럽게 현금을 챙겨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우리가 여러분들 파도 타기 해보셨죠? 해수욕장 가보면 바닷가에. 그럼 파도를 잘 타야 재밌지. 역행하면은 맨날 물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파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지금 이거 여러분들 보는 거 이걸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
자, 코스닥도 좀 있어요. 코스닥이 있는데, 정말로 코스닥은 하기 싫습니다. 고금리가 오래 지속이 됐다, 아닙니까?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뭐 건설업, 뭐 원가가 올라가지고, 뭐 돈을 더 내라, 많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더랍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뭐 정부 공사를 발주했는데, 몇 번을 해도 계속 유찰이 된다. 돈이 안 맞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럼 이 수많은 기업들이라고 해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들이 다 자금 사정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이 약간 좀 실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보다 좀 더 기업 업력도 좀 오래됐고 안정적이고 규모도 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나은 거고, 그 좀 더 이쪽으로 올수록 좀 모험 자본이 되는 건데, 잘 됐을 때 돈 벌 확률도 크지만 안 됐을 때 잃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코스닥은 안 보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가끔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한 2천 몇백 개 되는 종목을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싼 종목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있다. 왜 이렇게 많느냐? 시장은 가는데 삼성전자만 가고 다른 거 안 가서 그렇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이쪽 좀 치고 가줘야 삼성전자가 너무나 비싸니까 낙수 효과로 그 밑에 다른 것도 찾아본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면 어디게 온다고요? 뭐 음식료도 오고 약품도 오고 뭐도 오고 뭐고 오다가 나중에 뭐 자산주 가치주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평상시 이쪽이 이제 성장이라면 자산주 가치주 이거는 팔아도 뭐 돈이 남는다 이런 것까지 이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제 조선주까지 간다고. 그래서 조선주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 투자에 대한 접근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가 조금 필요하고, 자신만의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꼭 그게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애들, 현대상선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사고 4년 동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2만원대 밑으로 와 있어요. 지금 여전히 수익권이죠. 왜냐면 그때 5천원에 유상증자까지 받았고 그 밑에 또 어떻게 했으니까. 4년 동안 마이너스를 가지고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나라 섬나라고 국적선사가 저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 5만원에 안 팔고 지금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앞으로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마침 돈을 이때 많이 벌어서 배당을 많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우리 한국 문화산업에 투자했는데 이것도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있죠. 왜? 자꾸 우리나라 경제력이 커지고 또 해외에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소비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쫙 하다 보면 이 긴 기간의 마이너스 기간도 참아낼 수 있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큰 수익으로 또 보답을 받고, 아니면은 굳이 이 종목에서 내가 돈을 벌지 못해도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또 다른데 또 총을 쏘아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진득히 진행해야 돈이 크게 모이지 자꾸 뒤따라가는 매매 안 됩니다. 하다못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총쏘기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자동적으로 현금과 주식 비중이 저절로 조정이 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저절로 다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총만 잘 쏘면 된다. 이거만 하면 그냥 게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